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과학관 옆 동물원, 오늘도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귀여운 콜라가 나와서 뒷배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동훈 기자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네, 오늘 준비한 동물은 이 동물 중에서도 곤충, 그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곤충 가운데 하나죠. 네. 벌인데요. 네, 과학관역 동물원에서 곤충을 다뤄보는 건 처음인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맘때쯤이면 벌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죠. 네, 이 추석을 앞두고 미리 벌초나 성묘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또 네. 이번에 연휴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모처럼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마 말벌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벌초 갈 때마다 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이렇게 추석 때만 되면 벌에 쏘였다, 뭐 심지어는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네, 실제로 이 지난해 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람이 17명 정도였는데요. 네. 이 가운데 59%인 10명이 벌초 작업 중에 벌에 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말벌 중에는 땅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초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말벌 집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성묘를 가면 어른들께서 여기 땅에 말벌집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맘때에 산에 가면 말벌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네, 말벌은 보통 7월 정도부터 개체 수가 훌쩍 늘어납니다. 8월에서 10월까지는 이렇게 말벌집이 가장 커지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산이나 숲속에 들어갈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게 말벌이 일반 벌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게 어떻게 크기로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말벌의 말이라는 이 접두사 자체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일반 벌보다는 크겠죠. 실제로 이 꿀벌의 경우는 수컷의 몸 길이가 보통 15에서 17mm 정도고요. 말벌의 몸 길이는 수컷이 보통 20mm 이상 되고 암컷은 25mm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시면 확연히 구분되는 걸. 네, 한눈에 봐도 크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컷 말벌이 수컷 꿀벌의 약 1.5배 정도가 되는 건데요. 네. 이 크기 외에 말벌과 꿀벌의 또 다른 특징 차이가 있다면요? 이 꿀벌이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꿀을 따러 다닌다면 말벌은 육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나무 수액이나 꿀을 먹지만요. 또 이 작은 곤충이나 꿀벌을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냥한 곤충들을 유충에게 먹여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요. 생김새의 경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말벌이 훨씬 더 흑갈색이나 황갈색에 가까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꿀벌이나 말벌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알 수 있는데 네. 말벌은 전부 이렇게 다 무서운 건가요? 물론 이 말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땅벌이나 쌍살벌도 보통 말벌에 속하고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벌은 역시 토종벌인 장수말벌인데요. 이 장수말벌은 일단 우리나라 벌 중에서 가장 큽니다. 보통 수컷의 몸 길이가 27에서 거의 4cm 정도 되고요. 암컷은 큰 경우에는 44m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꿀벌의 두세 배가 훌쩍 넘는 크기죠. 거의 제 크네요. 새끼손가락만한 네, 크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장수말벌의 공격성이 약간 섬뜩하기까지 한데요. 일반 벌보다 15배 이상 강한 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의 양도 20배에서 많게는 40배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쏘이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아이고.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웬만큼 조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이런 경우에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무서운 말벌의 공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장수말벌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색깔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 장수말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네. 먼저 이 색깔이 다른 실뭉치들을 매달아 놓고요. 벌집을 건드려 봤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부터 뭐 흰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네, 어떻게 됐나요? 네, 우선 이 장수말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색깔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이었습니다. 반대로 흰색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말벌들과 마찬가지로 이 장수말벌이 어두운 색깔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렇게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도 확실히 검정색에 많이 모이는 것 같네요. 네, 검정색에 가장 많이 모였고요. 또 저런 갈색이나 회색같이 어두운 색에도 많이 모이는 편이었는데요. 말벌의 천적이 보통 곰이나 오소리 같은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들이 털 색깔이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말벌이 아무래도 저런 어두운 색을 보면 공격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에 가면 밝은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벌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이 벌집을 건드린 뒤에 제자리에 있을 때와
그리고 도망갈 때 어떨 때 덜 쏘일까요? 저는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소리 지르거나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실험 결과 장수말벌이 공격할 때는 일단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벌이 공격을 하거나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제자리에 엎드리거나 또는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10m에서 20m 이상 벗어나야지만이 말벌의 공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벌이 공격을 할 때는 빨리 뛰어서 그곳을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은데요. 네. 이렇게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좀 알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장수말벌이 반응하는지 이제 좀 아실 텐데요. 이 장수말벌은 다른 말벌과 달리 또 땅속에 집을 짓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벌집 주변에 약한 진동만 발생해도 아주 민감하게 우르르 몰려나와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벌이 있다고 해서 발을 둥둥 구르거나 이렇게 큰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말벌들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훈 기자의 정보를 들으니까 말벌을 피할 수는 있겠는데 만에 하나 벌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 일반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침을 바로 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나 납작한 물건 같은 것으로 밀어서 빼야 된다는 네, 말이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꿀벌에 쏘이면 침이 피부에 박히게 되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독액이 주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침을 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신용카드처럼 말씀하신 대로 납작한 물건으로 살살 밀면 빠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말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말벌은 독침을 주사바늘처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박히지 않는데요. 네. 한 번 공격하면 죽는 꿀벌이랑은 달리 여러 번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벌에 쏘였을 때는 오히려 이 플라스틱 같은 물건으로 건드리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쏘인 부위를 최대한 차갑게 한 다음에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벌은 주사바늘처럼 찔렀다 빼내는 거니까 신용카드로 네네. 미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벌처럼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말벌이 훨씬 벌보다도 큰데 독의 성분도 더 강한가요? 네, 우선 이 보통 벌의 독에도 히스타민이라든가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쏘이게 되면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장수말벌의 독에는 만다라톡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근육신경을 마비시키고요. 또 이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아세틸콜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꿀벌보다 말벌에 쏘였을 때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독 자체도 무섭지만 이렇게 말벌에 쏘이면 강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는데요. 이 벌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났을 때 오히려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몸이 퉁퉁 붓고 이렇게 기도가 막히면서 심각한 쇼크사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아까 그 벌에 쏘이면 그 부위를 좀 차갑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게 벌에 그 독에 있는 화학 성분과 우리 몸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느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런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하고 또 독이 퍼지는 속도를 아무래도 차갑게 해주면 느리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이 더 혈관이 확장되면 더 잘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부위를 차갑게 해주면 조금 더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네. 거죠. 네, 마치 얼음찜질하는 것과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말벌이 무섭다는 사실은 사실 많이 듣기는 했지만 쏘여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네. 몰랐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동훈 기자의 정보를 통해서 이번 명절에는 벌에 쏘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